오늘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들 함께 짚어보고 그 안에서도 더 주목해야 할 기업들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잠 못 드는 새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풍향계로도 불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컨센서스 44%인데 36%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26.6%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35%니까요. 그리고 주당 수익률이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한 2불 후반대 예상했는데 3불을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예측이 나오는 것들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부터 훈풍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대되는 거는 우리 HBM은 익히 알고 있는데 DDR5입니다. 메모리 시장, 일반 메모리 시장인데 DDR5가 그 현재 현물 가격이 연초에 3불 했다가 지금 6월달 6불 했다가 22일자로 지금 7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현물 가격이 10%가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슈퍼사이클이 거의 도래한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부분 호조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PC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에이전트 AI가 되다 보니까 고성능 PC가 필요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DDR5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 요 파동 때문에 하반기에 재고를 더 쌓자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DR5 메모리의 현물 가격은 제가 볼 때 7불대인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4분기 내년 1분기의 수익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낸드랑 또 디램 가격 전망을 또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남은 하반기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갈 거라 보입니다. 우선 일단 수익 곡선이 굉장히 좋아질 건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도 이제 퀄리를 받아서 아마 내년 1분기부터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주목할 거는 외국인 수급인데요. 삼성전자의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51.5%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최고점이 58%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공간이 더 있다. 거기에다가 수익 곡선도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급의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력기기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전력기기 관련해서 초고압 변압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에이스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은 최근 미국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계약을 잇따라 수주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반도체도 호황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력기기 부분이 훨씬 더 호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51개 주에 예정된 데이터 센터 규모가 3,209개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걸 다 지으면 2024년까지 그러니까 5년 후에 전력 수요가 얼마냐면 128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전력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 보통 집 고르거나 땅 고를 때 고압선 밑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765kV의 고압선이 우리나라 그 효성중공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멤피스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미국에 깔려 있는 고압선은 딱 절반인 345kV의 고압선이거든요. 그러니까 345kV의 고압선을 깔면 765kV보다 3배를 더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면 765kV짜리 고압선을 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멤피스 공장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도의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 당연히 고압선을 따려고 할 것이고 효성중공업은 향후 5년간은 굉장히 블루오션 같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현대일렉트릭은 어떻느냐?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효성중공업은 멤피스 공장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수혜는 효성중공업이 더 빠르게 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높은데 불안해하실 겁니다. 너무 많이 고점 아닌가? 올라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향후 5년간은 굉장한 블루오션 수요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더 높아졌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K전력기 같은 경우에는 블루오션을 만났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단기에는 효성중공업을 봐야 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효성중공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혜는 효성중공업 자체만으로 수요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HH현대일렉트릭도 따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력기기를 깔고 나면 LS 케이블, 전선 같은 경우 당연히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까지 계속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K전력기기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별로 좀 주요 기업들을 함께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 순서는 K조선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 조치 시기를 좀 앞당기면서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특히 K조선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조선은 미국 마스가 때문에 지금 오른 상태인데 사실은 실질적인 수익은 LNG에서 나죠. 예. 근데 지난 LNG선이 7월달까지 발주가 7척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지금 반가운 소식은 러시아가 LNG를 공급을 중단하면서 당연히 유럽은 LNG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LNG선은 중국 선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앞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LNG선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현재까지 총 12척의 노후 LNG 운반선이 폐선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LNG선이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3사에 LNG선 목표량은 올해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가 프로젝트에다가 LNG 수혜, LNG선은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딴 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조선 3사에도 이 수혜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자, 조선 3사에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K조선 좀 주가 차원에서 풀어보자면 상반기에는 조방, 원의 조로 네. 부각이 되면서 강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조선주 4분기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방산이나 이쪽 연관된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 곡선을 보면 저는 LNG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LNG선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주를 해오고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도 이 수혜는 올 것 같아서 또 한 번의 포텐셜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조선주는 지금 주춤하지만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큰 상승세를 위한 숨고르기 기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추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오른 것에 대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추세라면 한 번 더 체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텐셜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숨고르기가 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또 한 번의 레벨업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되어줄 만한 뉴스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일까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핫하게 뜨거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쯤 돼야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LNG선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 호재거리가 하나 있죠. 올해 안에 구축함 수주 사업이 있습니다. 7조 2천억짜리. 이 두 가지가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게는 두 개의 호재가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마스가 프로젝트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년쯤 돼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선 관련해서 LNG선 그리고 구축함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수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